수능 100일 남았는데 아직도 문학을 틀리시나요? 수능 국어 고득점, 아니 괜찮은 점수라도 받기 위해서는 문학을 다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때쯤 문학을 마스터하시어 거의 다 맞는 경지에 이르시는 것이 맞으나 100일 남았어도 실력을 올리는 것이 충분히 무조건 가능합니다. 특히 문학이면 말이죠. 여러분의 수능날 문학 성적을 만점으로 만들어줄 공부법 3가지를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째, 보기 무조건 먼저 보세요. 식상한 이야기라고요? 해봤는데 소용없었다고요? 그건 왜 보기를 먼저 봐야 하는지 모른 채로 따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는 무조건 산문 운문할 것 없이 무조건 먼저 봐야 합니다. 문학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문학의 답을 하나로 정하냐는 겁니다. 작가조차 모르는 의도를 왜 읽어야 하냐고요.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수능 문학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학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면 그때 보기를 주는 겁니다. 왜냐고요? 출제자가 제시한 관점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기가 있는 문학 문제에서 보기에서 출제가가 메이크 센스한 해석을 던져줬다면 그 해석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줍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물론 도움이 안 되는 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보기가 절반 이상이니 꼭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문학 작품을 처음 마주한 여러분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인물들이 여럿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사투리를 쓰는 글을 쭉 읽습니다. 심지어 고전 산문의 경우 인물이 너무 많아 보여요. 실제로는 한 인물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기도 해서 그래요. 다 읽고 나니 머리에 남는 건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기를 읽고 나니 대충 플롯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보기에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다시 작품을 읽으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경험 이제 하지 마시고 진작 보기부터 보세요. 둘째, 개념어 공부하세요. 또 식상한 소리 같다고요? 제가 식상한 거 알려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학생들이 개념어를 공부할 때 문학작품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어의 파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개념어를 모르면 선지 자체를 이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에서는 때로 개념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작품의 심상이나 사실 확인 문제를 내기도 하며 선지에서의 개념어를 통하여만 거의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간혹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념어를 과도하게 전공자 수준까지 익힐 필요는 없으나 부족함 없이 외우고 또 숙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답지 믿지 말기입니다. 이건 좀 신박할 거예요. 동시에 무슨 개소리인가 싶기도 할 거고요. 그러나 제가 답지를 믿지 말라고 함은 답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떡 같은 해설을 믿지 말라는 거죠. 다들 문학에서 선지 2개가 헷갈려서 하나 딱 찍었는데 알고 보니 헷갈리던 다른 선지가 답이었고 답지를 확인해 보니 기억이 맞으니 기억이 맞다식의 개판 해설이 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답지를 보며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이해가 됐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넘어가겠지만 그거 이해된 거 아닙니다. 책 쓴 사람도 가르치는 데는 재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 거면 안 된 거고 해설지에서 제시하는 선지를 고르는 논리가 반드시 옳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억이 맞으니 기억이 맞다식의 어처구니 없는 해설을 보고도 해벌레하며 끄덕이고 넘어가지 마세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리슬쩍 넘어간 그러한 선지들이 전부 수능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해설지 말만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이해 안 된 해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자 비율이 전체 시청자 중 10%가 안 되더라고요. 구독은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